혹시 지금 안에 가지고 계신 거? 아니 저희는 안 주더라고요. 선수들만. 아, 선수들만요? 네, 선수들만 딱 참가한 선수들만 딱 주고요. 예전에 받으신 거 있으시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저희는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만큼 논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만큼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요. 워낙 큰 메가 이벤트. 근데 역대로 보면 논란이 없었던 올림픽이 없어요. 네, 뭐 2016년대 지카 바이러스다 뭐 아니면은 선수들이 곧 있으면 들어오는데 아직도 선수촌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논란들이 어디 가나 항상 있었어요. 도쿄 때는 또 코로나 있었고 찬반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반대가 많고 찬성이 많더라도 올림픽은 개최가 될 거고요. 올림픽이 개최되면 아마 또 모든 사람들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구입하고 그 현장을 즐기고 TV에 앉아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이슈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성경관님께서 알아서 이야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도 의견을 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그 논란은 매 올림픽마다 있어요. 또 리우 올림픽 때 같은 경우는 올림픽 경기 직전까지 공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 공사장, 곳곳이 공사장인 사진이 거의 연일 신문에 계속 등장했었고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소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이상하게 건설된 것들 잘못 지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누워서 잠자는 침대, 종이박스 침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는 4년마다 한 번씩 보는 일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종의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생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계획대로 딱딱딱딱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파리올림픽도 이런 논란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처음부터 이제 표방할 때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했거든요. 파리올림픽은 선수촌 내 유일하게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올림픽이 될 거다. 한 40도까지 가는 폭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랑 파리시에서 너무 강경했어요. 생강에 물을 지하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기온을 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선수단 입장에서 보면 에어컨 없이 우린 거기서 살 수가 없다, 잘 수 없다, 안 된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우리가 돈 내서 에어컨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논란이 나왔냐면 냉방 비닉빈 부익부.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이 돈 없는 나라들은 선수단 파견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어컨 시설까지 설치할 비용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조직위가 발표한 것 그리고 파리시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선수촌 내 기온은 26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근데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 이어지니까 최근에는 파리시와 파리 조직위가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에어컨 2,500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논란 중에서요 좀 유독 눈에 띄는 게요 23일에 센강에서 볼일을 보자라는 해시태그를 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거든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올림픽을 2번 다시는 개최할 듯하겠다. 근데 이거는 리우 올림픽 때 리우 시민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폭동도 일으켰거든요. 올림픽 보이콧을 위해서. 왜 반대하느냐를 따지면 올림픽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곳곳이 공사하잖아요. 교통체증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도시가 쾌적할까요? 공사장일까요? 올 초부터 올림픽 때문에 파리 물가가 다 올랐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90% 요금이 올랐거든요.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숙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죠. 하지만 식당은 가게 되잖아요. 근데 식당이 최소 20%에서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시작도 안 했는데 교통비, 외식비가 다 증가한 거예요. 도로는 올림픽 한다고 거의 꽉꽉 막혀 있어. 어디 나가면 돈은 2배씩 더 내야 돼. 파리 시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올림픽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보이콧해! 하지 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센강에 소변을 누고 센강 저기 오염시켜서 저기서 경기 못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일제히 전 세계에 보여주자. 근데 그것도 항상 있는 일인 거죠? 항상 있는 일이죠. 이 부분을 정말 잘 해결해야 돼요, IOC가. 물론 IOC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부와 지자체가 잘 해결해주고 조직위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IOC가 어떻게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파리의 그 시장의 아드님께서도 센강에 수영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수질 오염 그런 문제, 거를 좀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수질 오염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요?
이건 거의 똥물이다. 이런 데서 어떻게 경기해?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파리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게. 내가 수용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그건 몰라요. 수질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IOC에서도 많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IOC가 잠재우지는 않아요. 파리시가 노력하는 네, 거지. 저희가 뭐 잠재운다 이런 이슈들에서 잠재운다라는 건 하는 건 없고요. IOC 측에서 봤을 때는 사실 IOC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리시나 프랑스 정부가 다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가 수치까지가 올라와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맞추기 위해서 파리에서는 노력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느강 이렇게 와 되게 낭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도 가보면은 여러 가지 예, 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올림픽으로 하여금 수질이 개선이 돼서 누가 봐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됐고 파생되는 어떤 진짜 세계 최고의 관광지다운 명성을 다시 한번 세느강이 되찾는다면 그만큼 올림픽이 또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파리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올림픽 때 안 계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에어비앤비를 다 주고 휴가를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경기단체가 저희가 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갈 수밖에 없어요. 선수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그들은 호텔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비싸니까. 아파트 같은 형태를 구해서 다수가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누구냐 원래 있었던 아파트, 빈 아파트가 아니고 누군가 살던 집을 임대를 주고 그들은 휴가 기간을 즐기고 온다. 너희는 올림픽 해라. 여러 가지로 찬반도 있고 이슈도 있고 논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르몽드나 이런 파리 그 진보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결국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니냐. 그렇게 되면 월세를 사는 학생들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이제 유승민 의원님께 파리 시민 중에 누가 이렇게 올림픽 때 불편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IOC 위원 앞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아닙니다. IOC 면전 앞에서 IOC 위원 면전 앞에 나 올림픽 반대해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저는 뭐 우리 토론 그 지어진 여러 가지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번에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특히 파리는 주요 관광 명소들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선수들에 자긍심을 주고 경기장을 건설할 필요 없이 파리의 가장 상징적인 대표 명소에서 올림픽을 연다. 그리고 지금 파리 에펠탑에 가면 오륜기가 딱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쁘겠어요. 네. 그래서 밤에 야경이 그 오륜기와 함께 빛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에펠탑 입장료가 지금 30%도 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에펠탑은 사실은 입장하는 것보다 겉에서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루블은 40%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정말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입촌을 하면 네.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게 이제 어크레디테이션이라고 해서 패스 탭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석 같은 게 코카콜라 모양으로.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선수촌마다 이 자판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콜라나 파워에이드 이런 거를 우리 후원사 거를 무제한으로 뽑아 먹을 수 있어. 물이나 이런 거를. 콜라 회사 브랜드만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만. 왜냐하면 거기가 탑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 음료는 못 먹잖아요. 네. 저희가 당연히 후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이번 선수한테 버트를 지급해서 진짜 친환경을 추구한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올림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게 달라지네요. 진짜 올림픽이 단순 스포츠 행사를 뛰어넘어서서 네. 여러 가지 문화, 환경, 경제 그리고 인프라 뭐 여러 가지들을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저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친환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그 굉장히 특이한데? 라고 했던 게 선수촌 식당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기 메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탄소 배출이 높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 이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파리올림픽에 이제 경기장 시설들을 사후에 그 재활용 용품들을 써서 짓고 그다음에 해체하고 버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폐기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장 시설을 건설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경기 후에 사후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항상 큰 숙제가 됐거든요. 깔끔하게 해체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올림픽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의 또 하나의 특징이 명품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글로벌 명품 회사들이 올림픽
파트너로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프랑스에서 열렸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가 대거 투입됩니다. 올림픽 메달도 명품 주얼리 브랜드가 제작해요. 성화부터 해서 모든 그 케이스들, 담는 케이스 있죠, 가방들 있죠. 이건 루이비땡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품사가 직접 합니다. 메달 시상식에 이렇게 메달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메달 박스도 그 루이비땡의 로고가 새겨진.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심지어 명품 브랜드가 그 자원봉사자들의 티셔츠와 바지를 제작해 주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명품으로 치장된 올림픽이 될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 명품이 또 있습니다. 성화 봉송을 하시는 이 BTS의 진님께서 또 명품으로 이렇게 진님이 그 등장하시죠. 성화를 드시잖아요. 그 성화를 담는 케이스가 루이비땡 케이스. 큰 거 있어요. 모든 게 명품이군요. 네. 그럼 탑 스폰서가 이 올림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효과나 그런 마케팅 효과 이런 것들도 엄청 크겠죠? 저는 크다고 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브랜드 가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수익이 그 마케팅 효과로부터 창출되냐 안 되냐를 이제 저는 보고 싶은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네. 전 모르겠는데. 바로 저희 우리나라 삼성. 네. 진짜요? 땡자 뭐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선수들한테 전원 최신형 핸드폰이 지급됩니다. 올림픽 오륜기 마크가 딱 들어간 그러니까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으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진짜요? 1,500명 선수들한테 전원 지급이 됩니다. 우와, 너무 멋있는데요. 지금 살짝 닭살 돋았습니다. 맞죠? 네, 지금 닭살 선수들이 돋았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너무 갖고 싶은데요. 네, 그 탑 파트너들이 그런 자긍심, 내가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 지원한다. 그리고 올림픽을 후원한다. 가장 바쁜 부스가 삼성전자 부스입니다. 핸드폰 가면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개통까지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는 네. 그 핸드폰을 들고 선수들이 개막식에 등장해주면 최고거든요. 그래서 뭐 개막식 이렇게 전에 가야 돼. 찍고 그러려면 뭐 개통을 해줘야 그렇죠. 돼요. 뭐 찍고 올림픽 뭐 여러 시작되기 가지 전에 있고. 개막식 전에 다 네. 개통해야 돼요.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주세요. 탑 파트너들과 우리 간의 관계, 그 IOC나 이런 이 올림픽 관계들이 다 그런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한 곳만 내가 후원을 했으니까 내 권리는 이거야가 아니고 내가 후원을 했으니까 올림픽이 정말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로 남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페이백, 즉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런 브랜딩 가치가 올림픽과 함께 상승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 탑 파트너사들의 그런 브랜드 가치, 아까 말씀 주신 오륜기가 박혀 있는 최신 핸드폰 기종, 그거 하나로 거의 설명이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안에 가지고 계신 거? 아니 저희는 안 주더라고요. 선수들만. 선수들만요? 네, 선수들만 딱 참가한 선수들만 딱 주고요. 그럼 예전에 받으신 거 있으시겠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좀 누리게 될 영향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또 활약을 할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차가 유럽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제 킥오프가 딱 되면 개막식 딱 지나고 나면 되게 관심이 생기거든요. 또 스포츠 보고 또 더울 때 또 잠 안 올 때 야 우리 보자 그러면 또 관련 이제 산업들도 또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양한 효과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단결된 힘을 또 올림픽을 통해서 한 2주간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인데 큰 특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의견이 이제 처음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 파리 올림픽 때문에 울상이거든요. 파리로 매년 가던 여행객들이 하나도 안 가요. 유럽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파리인데 이번에 파리 상품이 안 팔린다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름밤에 무더위를 경기를 보면서 시원하게 날리자, 열대야를 이겨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새벽 시간에 TV를 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앉지는 않으시죠. 치맥을 동반한 혹은 뭐 먹거리 야식을 족발이라도 하나 시켜서 뭐 이렇게 보시려고 하겠죠. 근데 그 양궁 시합 경우에는 뭐 야식 배달 이런 것들이 특수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경기는 의외로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축구 같은 경우에 축구 경기 시청할 때 치맥이 또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잖아요. 근데 축구 탈락했잖아요. 못 가잖아요, 본선에. 구기 종목이 또 치맥을 많이 부르는데 구기 종목 여자 핸드볼 한 종목 갑니다. 다 전멸했어요, 우리. 국내 산업계가 큰 특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그 본선 진출 그거 말고도요. 네. 요즘에 참 이슈가 많더라고요. 감독 이슈가 제일 크죠. 네, 그거 좀 생각 좀. 국가대표팀 좀 해주세요. 감독.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올림픽과 관련됐다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감독을 뽑으려고 했지만 태국과의 2연전을 앞두고 감독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올림픽 대표팀의 황선우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빼왔단 말이에요. 이러다 만약에 우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니, 설마 못 가겠어? 라고 했는데 못 가는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에 와서 이제 갑자기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고 해놓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고 발표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 대표팀의 본선 진출 탈락이라든지 그간에 계속 봐왔던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한 행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게 폭발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슬픈 일이에요. 이번 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협회장이신데. 글쎄요,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다만 워낙 뭐 큰 종목이고 관심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저희가 부산에서 2월달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했거든요. 이게 한번 코로나 때문에 3번 연기 끝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재유치를 성공을 해서 6년 만에 개최된 건데, 그때 갑자기 그 탁구가 저희 세계 선수권 대회가 아닌 다른 이강인, 곳에서부터 손흥민 다른 데서부터 막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탁구장 사건. 그때가 공교롭게 이게 기간이 겹쳐가지고 탁구를 치면 이강인, 손흥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많은 언론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좋은 효과냐 나쁜 효과냐 그래서 좋은 효과긴 좋은 효과인 것 같다. 일단 탁구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논란이 길어지면 선수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논란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종식됐으면 좋겠다. 축구라는 종목은 나가진 못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수단은 나가고 관심도는 다 글로 쏠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그런 강약 조조들이 좀 다소 아쉽다. 제가 이 말씀을 빼먹었네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이하기 신유민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국민들이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여자 탁구 대표팀, 남자 탁구 대표팀 만리장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또 응원에 힘을 불어주시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종목이라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빼먹었어요. 제가.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참 올림픽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야. 방금도 축구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올림픽은 IOC도 그렇고요, 조직위원회도 그렇고요, 모두가 선수 중심이어야 돼요.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게 올림픽의 무대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다 도와줘야 돼요. 언론, 후원사, 저희 같은 경기 단체. 지금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그 분위기를 살려볼까, 좀 더 올림픽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 이제는 좀 올림픽에 집중해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끔 응원을 보내줘야 될 때다. 우리가 여러 이슈들 또 여러 가지의 어젠다들이 있지만 가장 집중이 돼야 될 거는 선수들이 현장에 가서 잘해야 된다. 안전하게, 그리고 최고의 경기력, 또 기대치 못한 종목들에서 또 스타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가 나가고 다음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선수들한테 집중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 여기 카메라에 불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 많이 했거든요. 네. 현재 IOC 위원님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평론가가 아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뛰신 IOC 위원께서 더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저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대화를 이끌지 하는 걱정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코미 TV의 또 진행자시고 유명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시잖아요. 근데 이분 앞에서 제가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겁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오늘 큰일 났다. 가서 뭐 어떻게 하지? 몰라, 될 대로 돼 라고 하고 왔는데 두 분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혀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 긴장 많이 했어요. 속을 떨고 있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네. 끝내기 전에? 끝내기 전에 자, 이게 결국에는 뭐 경제를 중심으로 한 채널이고, 또 경제인들이 많이 보실 거잖아요. 벌써
스포츠에 많이 투자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후원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파리로 곧 떠나는 우리 선수들 그리고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수고해 주셔야 될 우리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올림픽을 200% 즐기시다 오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즐겨보자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많은 내용들, 경제적인 스토리로 계속 풀어내는 우리 에코스바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파리 올림픽 국대 선수들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에코스바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